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을 망친다. 특히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검사들이 문제가 있고 왜 그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 때 주의사항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건강검진, 그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형 병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항목이 더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항목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정밀 CT, 그리고 관상동맥 CT, 그리고 복부 골반 CT, 그 다음에 가장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펫CT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의 하나도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서 고가의 검사인데 이거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걸 하루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미래에 그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세포에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함부로 하루에 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비싼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소비자들도 잘 알고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요거 빼주세요, 요거 빼주세요, 요거 빼주세요, 요거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금액도 조금 세이브하고 내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이 패시티 검사예요. 그래서 암이 진단이 됐을 때 전신에 이제 암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검사고 또 치료를 하면서 암세포가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이게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검사를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면서 건강에 불이익만 생길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검사는 선택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강검진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치료를 받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방사선 노출의 영향은 이제 한 번 노출됐을 때 그 결정적 영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가 죽어버리는 염증이 생기거나 세포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것이고요. 확률적인 거는 그 세포의 그 유전자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노출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예후에 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상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은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것도 겁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선 노출은 검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병원이라도 그 장비가 노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노출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표를 보면은 연간 자연에서 노출되는 게 한 3 정도, 3mm 시버티라고 하고요. 나머지 엑스레이는 0.1, 5장 찍어서 0.1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장만 찍으면은 0.02까지 밖에 노출이 안 될 수 있고 골밀도 검사는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번 정도 하는데 0.001이니까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장 조영술을 이제 내시경 대신 조영술을 하는데 이거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검사에 그런 그 필요성도 없고요. 위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인 위내시경을 하셔야지 위장 조영술 하는 거는 저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유방 촬영은 0.4, 그다음에 이제 CT, 뇌부터 복부, 요추, 경추, 흉부 CT에서 뇌는 2,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한 6에서 7, 8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흉부 CT는 자주 찍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설량으로 용량을 줄여서 찍는 CT가 한 1 정도 노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장혈관 조형 CT가 한 16 정도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심장혈관 칼슘 석회화만 체크하는 거는 3 정도로 비교적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펫CT입니다. 펫CT 25로 상당히 많은 노출이 되고 초음파랑 MRI는 당연히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 방사선 노출에 따라서 생에 그 확률적으로 이제 암 발생 위험을 일으키는
그런 그 방사선 노출량이 0.01은 무시할 정도다. 0.1은 최소 위험이다. 1은 뭐 매우 낮다. 10은 낮은 위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 이상부터는 좀 높은 위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이 넘어가는 게 바로 심장혈관 조형 CT, 그리고 펫CT, 그리고 요 CT를 섞어서 동시에 하면은 이 10 이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런 검사를 건강검진,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하면서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많은 검사는 아까 이제 위장 조영술 6 정도 되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질병을 치료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각각에는 뭐 이제 검사 장비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뇌 두경부는 어디는 또 8에서 10이라고 하고요. 흉부는 10에서 15, 복부 골반도 한 10에서 15, 심장혈관 CT 16, 펫CT가 한 20에서 30, 아까 그래서 25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엑스레이 촬영하는 양으로 치면은 0.1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0.01을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5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펫CT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번 정도 엑스레이를 한 방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 노출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골밀도도 0.001로 아주 낮은 정도의 방사선만 노출이 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무조건 피해야 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프리미엄 물론 건강검진 할 때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이 있어서 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니까요.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 예약을 했는데 CT 검사는 이제 불필요한 CT 검사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 고려할 만한 거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16으로 높지만 석회화 이 CT는 3 정도니까 그래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저설량 흉부 CT도 뭐 이제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뭐 담배를 많이 태웠거나 뭐 만성 기관지염이 있거나 뭐 이런 폐 쪽이 안 좋으신 분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방사선량이 3 정도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요 정도는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주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건강검진 항목 이거 300만 원짜리를 이 네 가지 CT를 동시에 노출하면은 약 76ml 시버티 정도 노출이 되고 엑스레이를 뭐 많게는 3,800장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 넘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한 노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펫CT를 빼도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3,800장 찍으면은 당연히 건강에 나빠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1에 뭐 76이니까 76ml 시버티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최소한 1000 이상 노출되는 양인데 이거는 한 번에 생기는 부작용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76도 저는 주의를 해야 되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50 이하가 인체에 뭐 밝혀지지 않았다가 50 이상부터는 그 암 발생률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 프리미엄 건강검진 네 가지를 하면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펫CT를 빼도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가급적이면 이런 검사는 건강검진 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사선 노출에 좀 경각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의사들이 이게 통증 치료하면서 시암이라고 하는 이 이동식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서 허리 시술 같은 거나 뭐 목 시술 같은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납복이라고 해서 이런 갑상선도 줄이고 납 안경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이 손은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아주 예민해야 돼서 장갑을 잘 안 끼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방사선 노출이 되고 실제로 이런 방사선 노출 이런 장비를 이용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은 손에 검버섯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고 세포가 변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혈소판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그 주변 원장님의 그런 그런 체험담을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아시는 분은 이 방사선 노출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손가락이 괴사가 되고 피부암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도 노출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도 이게 방사선 노출이 상당히 위험하고, 저도 이런 장비를 이용했었는데 하다가 도저히 이걸 제가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도 종편 뉴스에서도 방사선 노출된 의사가 손가락이 괴사되고 피부암이 생겼다고 하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은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을 위해서는 꼭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노출되는 게 이제 CT 검사 같은 것에서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동맥경화를 체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를 통해서 뭐 뇌졸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관 건강 문제를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CT, 심장 혈관 CT가 아까 16이라고 상당히 높은 방사선 노출이 되는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심전도가 있겠죠. 그래서 심전도 검사를 해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검사는 이제 안저 촬영을 해서 이 혈관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황반 쪽에 이제 드루젠이 있으면은 혈관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 시신경인데 이 시신경에서 나오는 혈관을 보면은 동맥하고 정맥을 파악을 해서 정맥이 얼마나 부풀어져 있는지, 그리고 동맥은 얼마나 가늘어져 있는지 이 점수화를 해서 혈관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ICT 망막 심혈관 위험도 검사라고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잘 촬영을 해서 AI 판독을 하게 되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눈에 있는 혈관은 그 뇌혈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심장 혈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심장 혈관, 뇌혈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도 저렴하고 간편한 검사입니다. 장비는 뭐 요런 장비를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금방 얻을 수 있고요. 검사 시간도 짧고 부작용도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나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혈관 점수가 나오는데, 혈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자기 나이대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5세인데 45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39점인데 45점으로 상당히 높고, 이제 백분율로 따지면은 81등이죠.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면은 81등에 해당되는 아주 안 좋은 혈관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와 사지의 혈압을 동시에 재는 것이 있는데요.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하면은 이제 혈관 나이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노란색 영역에 들어오면은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킬레이션이나 항산화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정상 범위까지 낮추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55세인데 혈관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나왔고, 제가 이제 치료하는 목표는 이 1300 정도로 목표를 잡고서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있는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에 이거는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인데, 그 좌우 혈압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는데 상하 혈압의 균형도 중요한데 아래쪽 혈압이 더 높아야지 되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팔이랑 다리 혈압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 다리 혈관이 좁아져 가는 그런 상태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도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맥경화도 그 경동맥 초음파 검사인데요. 이렇게 경동맥에 플라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분은 한 5, 60% 정도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ICT 검사, 그 다음에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 정동맥 초음파 이것은 방사선 노출이 제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아주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집에서 혈압계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요것도 잘 참고해가지고 혈관 건강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프리미엄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이 CT, 흉부 CT, 관상동맥 조형 CT, 복부 골반 CT, 폐 CT 이런 걸 하루에 한꺼번에 검사를 받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검사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